둘이 앞에 야구 취재 47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성우 기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야구 전문 채널 아. 최강 볼펜의 안성호입니다. 저희 메이저리그 조금밖에 안 하는데 글로벌인가요? 보니까 저희 그 시청층이 한 95% 이상은 국내지만 네네네. 4, 5% 정도가 해외에서 보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아, 유튜브 스튜디오에 그런 거 잘 나오죠. 예, 그리고 뭐 사실 저희가 국내에서는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아랍권에선 상당히 인지도가 높고 1등 달리고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일단 국제시장 노려보고 있습니다. 자, 오타니 화이팅. 네. 자, 메이저리그 소식은 조금 있다. 나중에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고요. 일단 잉글리시 곁들여서 그때 하면 좋죠. 예. 프로야구 정기 시즌 진짜 막바지 왔습니다. 4, 5위가 대혼전인 가운데 1위 기아, 2위 삼성은 확정이고요. 3위도 녹화 시점 기준으로 LG의 그 매직 넘버가 1까지 줄어들어서 사실상 LG가 붙어졌는데요. 3위 LG와 2위 삼성은 이제 가을 야구 준비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기아는 이미 들어갔다고 볼 수 있고요. 두 팀 들여다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단 두 팀 모두 가을 야구에서 판을 뒤집어서 새 단장하고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삼성부터 살펴볼까요? 예, 그래야죠. 삼성 담당 베테랑이죠. 준 베테랑. 예. 김하진 기자 모시고 삼성 얘기부터 들어보도록. 혹시 김하진 기자가 롯데 담당이라고만 알고 계신 분인데 삼성도 오래 담당했습니다. 김하진 기자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하진 기자입니다. 예, 또 그렇습니다. 뵙겠습니다. 각 팀이 뭐 가을 야구 준비 들어가는데 저희 그 최강 볼펜도 가을 야구 모드 아닙니까? 아, 그래서 그렇습니다. 리드오프 톱 타자로 김하진 기자 좀 모셨습니다. 반갑고요. 사실 담당 부서장 데스크랑 좀 같이 방송해서 좀 불편한 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치면 국장도 함께 하기 때문에. 오늘 역시. 불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은 역시 방송 잘하고요. 저희가 따로 얘기는 안 했는데 일단 삼성과 LG 얘기를 할 거다까지만 전달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두 팀을 섞어놓은 옷을 입고 나왔어요. 대단합니다. 감각이 이 삼성의 파란색에 스트라이프가 들어간. 그렇죠. 푸른 피와 줄무늬를 함께 가지고 거기까지 있습니다. 생각은 못했네요. 예. 자, 일단 삼성 얘기 해보도록 할게요. 예. 플레이오프 직행이 결정이 됐습니다. 선수들 표정, 분위기 이런 거 어떤지 궁금한데 이 3년 전에 정말 잘 나가서 공동 1위를 하고 타이브레이크까지 갔다가 좀 일찍 가을 야구가 끝난 이런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그때랑은 분위기가 좀 다르겠죠? 네, 3년 전에 또 일단 말씀드리면요. 그 당시에 1위 결정전을 KT를 한 다음에 솔직히 거기에서 힘을 다 쏟아버렸었거든요. 그 다음에 허무하게 플레이오프에서 어떠한 힘도 써보지 못하고 시리즈를 마쳤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경기를 치렀던 삼성 선수들은 이래서 1위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시즌 삼성이 어떻게든 끝까지 1위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한데요. 1위와 2위의 차이는 정말로 크다라는 걸 삼성 선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에는 기아를 잡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2위를 확정하는 시간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삼성은 2위가 거의 확정된 상황이었고 어제 경기에서 매직 넘버를 줄이면서 홈 경기에서 티셔츠도 입고 이렇게 세리머니를 선보였지만은 진작 2위를 확정짓고 그 이후에 준비를 들어가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원래 준비는 계속 하고 있었다. 그렇죠. 삼성은 원래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전에 KT 경기에서 박지만 감독을 만났을 때도 이미 2위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구상이 어느 정도 그려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어제 경기에서 이긴 삼성으로서는 홈팬들 앞에서 그런 좀 기록적인 역사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거에 좀 의미를 둘 수가 있었고 또 선수들도 그 팬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좀 힘을 얻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삼성 가을 야구 키워드는 역시 불펜일 것 같아요. 이게 젊은 피로 활약이 좀 좋았던 최지강 선수가 부상으로 지금 전력에서 빠졌는데요. 결국에는 오승환, 김재윤, 임창민 선수처럼 베테랑들이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구성의 변화가 있을까요? 네, 어쨌든 이 베테랑 불펜 선수들이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시즌 초반에 팀의 좋은 호성적을 이끌었던 것도 이 세 명인데, 기존에 이제 좀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 순서의 차이죠. 누가 먼저 나오고 뒤에 나오냐의 차이인데, 김재현 선수는 계속 마무리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최지강 선수를 자리를 누가 채우느냐 이게 관건인데 김태훈 선수나 뭐 임창민 선수나 오승환 선수나 이 세 명이 분배해서 나눠 가질 것 같다라고 박지만 감독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선수들이 중간에서 김재현 선수에게까지 어떻게 넘겨주느냐가 관건인데 여기에 또 하나의 그런 변수가 있습니다. 이제 삼성 불펜 중에 왼손이 지극히 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이상민 선수가 있지만은 이상민 선수는 거의 자완타자 한두 명 거의 스페셜리스트로 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정현 선수가 선발진에서 지금은 빠져나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백정현 선수를 좀 불펜으로
활용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상대팀이 만약에 좌타자가 많은 경우에 이런 자완 불펜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 또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이 경험은 또 단기전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백정호 선수가 경험이 많으니까 불펜 경험 많지는 않지만은 선발로서 활용이 안 되면 불펜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군 엔트리에서 누구를 2군에서 더 내려온다던가 누구를 내려보낸다던가 이런 것에 변화는 없고요. 지금 1군에 올라와 있는 엔트리에 있는 선수들이 최대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서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를 박지만 감독이 상대 팀에 따라서 좀 구상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녹화 시점 기준 어제 경기죠. 22일 경기 보고 있으면 조금 아쉬운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오승환 선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걱정스러운 측면도 있고 네. 뭐 과거에 워낙 해왔던 게 많으니까 그런데 신뢰할 만한 측면도 있는데 어제 경기는 좀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승환 선수가 그 흔들렸던 부분이 투아웃과 잘 잡아놓고 그러게요. 외국인 타자 디아즈 선수가 실체성 플레이가 나오니까 거기에서 흔들린 거잖아요. 거기에서 저는 약간 좀 오승환 선수가 흔들리면은 팀 전체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선수들에게 좀 직접 물어보기도 했어요. 오승환 선수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어떤데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전히 좀 신뢰하고 오승환 선수가 또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고 중심을 잡고 있는 역할이라고 해요. 그래도 승환이 형 이런 네, 게 그래도 있는데. 승환이 형랑 그런 얘기가 있었고 뭐 주장 구자호 선수도 많이 좀 의지하는 그런 선수라고 합니다. 또 둘이 또 같은 아파트에 살고 해서 네, 그 같이 산책도 많이 하는 그런 사이이기도 한데 그래서 여전히 이 신뢰도는 두텁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장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참 좋지 않았던 장면이죠. 왜냐면은 그 상황에서 잘 막아줘야 디아즈 선수도 미안함을 덜 수가 있고 또 오승환 선수가 이렇게 건재함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투수가 흔들렸다는 것은 이 실책에 대한 그 영향이 또 실책이 저지른 그 선수의 또 미안함이 더 커지면서 연쇄적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이 부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오승환 선수에게 휴식을 안 줬던 것도 아니거든요. 시즌 중에.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이후에 네. 보직을 바꾸고 나서 또 생각을 해보면은 뭐 4회, 5회 나올 때는 그때도 완벽하게 잘 틀어 막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오승환 선수가 체력뿐만 아니라 심적으로도 좀 잘 잡고 추스리고 이런 모습을 잘 보여줘야 되는데 일단은 사령탑으로서는 베테랑 불펜 투수들이 언제나 믿음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흔들리고 있었을 때에도 뭐 한 번쯤은 이런 점은 좀 아쉽다로 얘기할 법한데 박지만 감독 끝까지 이 선수를 그래도 믿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신뢰가 또 가을 야구에서는 또 이 삼성이 아무래도 젊은 선수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불펜이 중심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승환 선수가 또 많은 이 휴식 시간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 좀 어떤 준비를 할지 저도 궁금해집니다. 삼성이 기다리는 입장인데 그렇죠. 이제 기다리는 시간도 많고 휴식 시간도 많고 네.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겠지만 그래도 야 플레이오프에 이 팀이 올라오면 좀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분위기 같은 게 있을까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없을 거예요. 네, 공식적으로 당연히 뭐 어떤 팀이다 이런 건 없었는데 일단은 좀 그 백정현 선수 불펜 돌렸다는 것 자체는 LG에 대한 대비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건 저항 추측이 불펜이 필요하다. 되지만은 네, 그렇죠. LG는 좌타자가 많으니까 누가 봐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인데 개인적으로 삼성이 가장 기다리는 팀 두산이죠. 두산을 상대 상대로 전적. 상대 전적이나 두산의 경기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월등히 앞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순위표대로만 보면은 그 LG가 올라갈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은 삼성으로서는 만약에 변수가 생겨서 두산이라도 올라오게 되면은 훨씬 그 윗단계 올라가는데 수월하게 되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마운드나 불펜이 이런 점에서도 전략적으로 봤을 때에도 삼성이 조금 더 우위에 점에 있는 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떠나서 네. 이승엽 감독이 포스트 시즌에 네. 대구에 와서 상대편 감독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네. 굉장한 스토리가 될 것 그렇죠.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이 어느 팀 만날지 궁금하네요. 네네. 아까 이제 김하진 기자 말씀하셨지만 2021년에 그 플레이오프에서는 너무 허무하게 졌어요. 네. 2패로 그냥 끝났죠, 두산에. 근데 당시에 이제 타이브레이크가 KT와 이제 마지막 1위 결정전을 한 게 10월 31일 네. 이었고 플레이오프 1차전이 11월 9일이었어요. 그러니까 8일밖에 여유가 없었죠. 근데 제가 그때 의아했던 게 플레이오프 선착팀인데 연습 경기 한 번은 못했더라고요. 네. 시뮬레이션 배팅만 한 2차례 하고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
그때 경기 내용이 안 좋았죠. 근데 이번에는 20일 가까이 시간이 있어요. 네. 체계적으로 준비를 할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좀. 네, 그 3년 전 상황을 제가 다시 기억을 되돌이켜 보면은 그 당시에 NC가 이 키를 쥐고 있었거든요. 막 시즌 막판에 KT와 삼성 한 차례씩 만났던 그런 NC가 키를 쥐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 당시 저도 창원에 출장을 내려갔었는데 모 선수가 하는 말이 KT 왜 자꾸 지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 삼성이 압도적으로 1위와 뭐 맞서서 이렇게 1위가 견주게 된 게 아니라 KT가 잘 달려가다 시즌 후반부 약간 힘이 빠진 그 맞아요. 기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삼성과 거의 동률을 이루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인 상황이었는데 그 시기를 떠올려 보면 삼성이 우린 1위를 하겠다가 아니라 하다 보니 1위에 끌려온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위 결정전까지 가서 만약에 이겼으면은 한국 시리즈까지 해서 그때 우승팀이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6경기 못 잡은 것도 그 해에는 코로나 이런 것들이 뭐 맞아요. 변수들이 워낙에 많았고 대학팀이나 이렇게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는 뭐 연습 경기나 뭐 할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충분히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타이브레이크를 했던 선발한다 원태인 선수를 뭐 갑자기 중간으로 돌린다던가 이런 그 순간에는 정말 잘 먹혀 들어갔다면 정말 필승 카드나 뭐 정말 모험이나 이렇게 됐었지만은 모든 게 이렇게 정말 정신없이 흘러가듯이 경기가 흘러갔던 그런 기간이었는데 그때 기억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은 좀 다른 대비를 하게 될 것 같고 또 이제는 좀 시간이 여유가 많아졌으니까 뭔가 겨뤄보면서 전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전 경기나 이런 것들을 차차 해볼 기간도 많고요. 또 지금 정규 시즌 남은 기간 동안에도 몇 가지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상대팀이 어느 팀에 따라 불펜을 어떻게 기용할지 뭐 엔트리에 2-3명 정도 이 정도 변경이 된다고 해요. 그 선수들이 누가 될지 뭐 좌완이지 우완이지 어떤 유형의 투수가 될지 뭐 이런 정도들이 변경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점검해 가면서 그 플레이오프를 준비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하진 기자가 삼성 담당 쭉 해왔잖아요. 네, 근데 마지막으로 한국 시리즈 우승한 게 2014년, 10년 됐더라고 벌써. 그렇죠. 삼성이 KS 우승 쭉 갈 수 있을까요? 그 2010년대 그때는 정말 삼성이 당연히 우승하는 걸로 정말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우승한다, 안 한다 이렇게는 말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기아가 지금 견줄 수 있는 팀은 삼성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유일한 대항마는 삼성이다. 네. 그렇군요. 삼성의 강점 확실히 막 마운드 쪽에 그렇죠. 막 정면에 있고 젊은 선수들의 또 기세 네. 이런 것들이 무섭잖아요. 맞습니다. 홈런포가 있어도 그 큰 경기에 네네네. 뭔가 흐름 바꿀 수 있는 무기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아 방망이 워낙 세지만 그 방망이 한번 해볼 만한 방망이 이제 삼성 네. 공격진이니까 예. 어우 그거 굉장히 뜨거울 것 같고요. 자 삼성 얘기 잠깐 해봤고 이제 3위 LG도 준피오 준비 이제 부산할 텐데 지금 약간 막 시즌 막판에 묘한 분위기가 LG 더가웃에서 막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외국인 투수 2명을 불펜으로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영유혁 감독이 했단 말이죠. 자, 이 잠실 다녀오신 축구 베테랑 안성 기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염경엽 감독은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렇죠. 지난 주말에 잠실에서 네. 영경엽 감독 만나서 저런 얘기 들어봤고요. 현장에서 제가 영경엽 감독 보고 느낀 점은 올 시즌은 정석으로 그냥 밀어붙여서는 가을 야구에서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네. 계산한 게 잘 안 됐잖아요. 특히 불펜 평균 자책이 5.29로 롯데와 함께 공동 8위예요. 네. LG가 천하의 LG가 그러니까 떨어질 만큼 그냥 떨어진 거죠. 그리고 그래서 불펜을 바꿔야 된다. 불펜 변화를 화두로 이제 그 투수진의 변화를 가져가는데 일단은 3선발을 기본으로 하되 손주영하고 그 최원태 선수 네. 둘은 선발로 고정시켜 놓고 3선발 중에 둘은 고정돼 있고 한 선수를 상대 팀에 따라 좀 변화를 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두 선수를 이제 뭐 불펜을 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외국인 선수 엔스 그리고 그 에르난데스. 에르난데스 둘 다 불펜으로 쓸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외국인 선수도 쓸 수도 불펜으로 쓸 수 있는 거죠. LG 입장에서는 지금 예. 준피오 해야 되고 피오 해야 예. 되고 KS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 두고 예. 적어도 세 팀을 상대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때그때 변화를 줄 수 있다. 네, 영경엽 감독은 유영찬을 마무리해서 중간으로 더 당겼을 수 있다는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 마무리 그럴 경우에 에르난데스가 뒤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에르난데스 또는 엔스 뭐 이런 외국인 투수가 더 뒤로 갈 수도 그러니까 있고. 투수 구성만 보면은 완전히 새 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한국의 KBO 리그에서 뛰는 외인 투수들의 예. 어떤 성향이라든가 특성들을 보면 예. 되게 선발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제2의 패디가 되겠다. 제2의 켈리가 되겠다. 예, 예. 이러고 나와서 이제 여기서 선발로 다시 복귀하는 그림을 그리는데 엔스와 에르난데스는
불펜 등판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그렇죠. 사실 과거에는 네. 그 외국인 투수 중에 그 가을 야구 포스트 시즌 옵션을 따로 거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 방식이 옛날에 있었죠. 있었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승리 횟수 아니면 퀄리티 스타트 해가지고 추가로 이제 뭐 그 보너스를 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 이용규 기자 잘 아시겠지만 외국인 선수 연봉 상한제 있잖아요. 그렇죠. 통합 그것 네네. 때문에 요즘에 캡이 있으니까. 예, 거의 뭐 적용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캡 안에서만 네, 이제 할 그렇죠. 수 있고 캡을 넘어서는 안 되고. 제가 살짝 궁금해가지고 네. 그 차명석 LG 단장한테 이 대목을 좀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차명석 단장은 그 LG는 외국인 선수 관련해서는 포스트 시즌 옵션이 없다. 그 얘기를 했고요. 근데 두 투수 동기부여 관련해서 어떨 것 같냐. 그러니까 옵션도 없는데 어떻게 불펜 투수를 시킬 수 있냐? 이게 궁금한 차명석 거잖아요. 단장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수들도 포스트 시즌의 경우에는 기용법 변화에 마음을 열어놓고 이해하는 게 대부분이다. 그래서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메이저리그에서도 포스트 시즌의 기용법 변화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받아들인 경우도 많고 실제로 지난해 텍사스가 우승할 때도 그 아롤디스 체프먼을 결국은 9회에 안 쓰고 7회나 8회 했었거든요. 예, 역시 글로벌 채널죠. 또 그럼요. 메이저리그로 갑자기 가네요. 메이저리그 나오니까 예. 막 살아나네요. 예. 그 체프먼이 큰 불만 없이 예. 7회에 나오고 막 8회에 나오기도 하고 예. 아웃카운트 한 2개만 잡고 빼기도 하고 브루스 보치 감독이 그렇게 이용을 했거든요. 그 전까지도 보면 샌프란시스코 에이스 메디슨 범가노도 네. 마지막 경기 나와서 막 던지고 예. 찰리 모튼도 불펜 나오고 뭐 이런 거. 근데 그러면 예. 이제 불펜을 그렇게 확 틀어서 가는 거긴 한데 예. 선발의 최원태, 손주영은 괜찮을까요? 최원태가 지난해 예. 잘 못 던졌잖아요. 근데 이게 또 하나의 볼거리예요. 그래서 영경혁 감독이 가을 야구 선발로 낙점한 선수가 손주영 선수, 최원태 선수예요. 네네. 또 의외죠 사실. 그러니까 손주영은 작년에 네. 가을 야구에 선발 안 해봤고 예예. 한 번 시키려고 그랬는데 안 시켰고 결국 최원태는 한국 시즌 나왔는데 잘 못 예. 던졌고. 근데 이 둘이 고정이다. 예. 두 선수가 네. 흥미로운 게 플레이오프에 올라가 있는 삼성의 올 시즌 킬러였다는 점입니다. 예, 근데 손주영 선수는 삼성전에 3경기에 2승 무패, 평균 자책이 1.04였고요. 최원태 선수는 2경기만 나왔는데 1승에 평균 자책이 0.84로 극강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내부 관계자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삼성전까지 겨냥한 구성 아니냐 했더니 그 내부 관계자는 사실 준피어 통과가 먼저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영경 감독 저희 오래 예. 봤잖아요. 예. 요거 약간 연막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요거는 실제로 삼성전을 겨냥한 포석이고 요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서 이 준피 후에 올라올 팀, 요 팀이 약간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길게 얘기를 나눴는데 일단은 데이터 분석도 준피오 상대가 어느 팀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쪽을 겨냥해서 우선 집중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근데 김하진 기자, 네. 삼성은 LG처럼 뭐 외국인 투수를 변칙적으로 쓰진 않겠죠? 네. 어떻습니까? 변칙적으로 쓸 이유가 없고요. 어쨌든 지금은 레이스 선수가 복귀를 했고 코너 선수는 정규 시즌을 마감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몸 회복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코너 선수는 포스트 시즌에 집중하면서 몸 상태가 지금 뭐 미세한 근육의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게 누가 해석하기에 따라 이거는 손상이고 아니다 이럴 정도로 미세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코너 선수에게 휴식을 완전히 준 다음에 외국인 선수 원투펀치도 그대로 돌아올 것 같고요. 거기에 원태인 선수까지 여기에 뭐 4선발이나 뭐 돌아올 자완 이승현 선수나 이런 정도가 변수가 되겠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는 굳이 외국인 선수를 뒤로 돌리는 그런 모험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승원 원태인. 네, 그렇죠. 야, 다승원 확정됐어요. 네. 그리고 적어도 공동 다승원. 네. 어떻게 보면 삼성은 정석에 가깝게 준비를 한다. 살짝 변화는 있겠지만 불펜진에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LG는 생각났어요. 저. 뭐가 유튜브니까 생각났어요? 해야 되는 거야. 코너 레이스 원태인이잖아. 네. 코레일이네 코레일. KTX 타고 딱. 잠정. 예. 재밌어요? 네, 나중에 기사 제목으로 한번. 예, 예. 한번 나중에 써봅시다. 예. 그리고 예, 사실 그 LG는 투수 쪽뿐만 아니라 야수 쪽에도 그 타순에도 어떻게 보면 변화가 있을 것 같은 예감도 들어요. 타순도 바꾼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 영경혁 감독 지난 일요일 두산전에 네. 그 베테랑 선수들을 하이 타순으로 돌리고 6번 오지환, 네. 7번 김현수,
8번 박동원, 9번 박혜민 선수 이렇게 놓고요. 1번은 홍창기, 네. 2번에 신민재, 3번 오스틴, 4번 문보경, 5번 문성주 선수 이렇게 놨는데요. 위아래가 살짝 바뀐 것 같죠. 진짜 바뀐 것 예. 같아요. 그런데 근데 요 멤버도 나쁘진 않네요. 예, 나쁘진 않죠. 네. 하이 타선도 강해 보이고 근데 현재 타격감을 보고 정리를 좀 해놓은 거라고 이제 영역 감독은 설명을 했는데요. 신민재 선수가 좋을 경우에는 2번에 들어가는 게 최상이고 문성주 선수가 5번 이런 어떻게 보면 코멘트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가을 야구는 경험이 중요하잖아요. 경험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타순을 한번 포스트 시즌에 쓸지 아니면은 김현수나 오지환 선수, 그러니까 베테랑들, 경험 있는 선수들을 다시 앞쪽으로 중용을 하는 걸로 바꿀지 이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지금 타순만 보면은 좀 파격적인 느낌은 있습니다. 영역 감독이 전체적으로 선수단에 네. 메시지를 보내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포스트 시즌에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정석으로 힘 대 힘으로 붙어서의 가능성보다는 네. 뭔가 여기서 변칙을 쓰고 바꿔서 허를 찌르는 이런 작전이 필요하다면 그 전에 미리 선수단이 알려주는 거죠. 우리 네. 투수 이렇게 쓸 수도 있고 7번 김현수, 8번 박동원이 갈 수도 있고 이런 메시지를 미리 줌으로써 선수단 전체에 어떤 준비를 하게 만드는 네. 이런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정규 시즌에 LG는 잊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런데 네. 지금 사실은 뭐 2위 확정됐고 LG도 이제 3위로 준비호 준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4, 5위 싸움이 정말 뜨거워요. 지난 일요일에 김하진 기자님 또 네. 수원 경기 다녀왔죠. 네. 그런데 자칫 세 팀이 공동 4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뭐 가정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지? 순간적으로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용균 기자가 아까 막 찾아보고 취재하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정리를 좀 한번 하시죠. 예. 굳이 취재하지 않아도 리그 규정 전문가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 제가 KBO에 지적해 줬어요. 너네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 시청자들이 불편해요. 그런 자세는. 좀 겸손한 모습을 하여튼 하세요. 예. 지금 리그 규정에 따르면 예. 이제 1위와 5위는 승리 같은 경우 타이브레이크 경기를 한다가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예. 2, 3, 4위는 예. 동률일 경우에 타이브레이크를 안 하고 순위 결정전을 안 하고 예. 그냥 뭐 해당 팀 간의 상대 전적, 다득점, 뭐 전년도 순위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4등이 세 팀이 될 경우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4등이 세 팀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상대 팀 간의 전적, 다승, 그리고 다득점, 그리고 전년도 순위로 4, 5, 6위를 가를 수 있잖아요. 그럼 4, 5, 6위를 갈라서 4위까지는 결정이 됐는데 그럼 5, 6위가 타이브레이크를 해야 되냐? 아니면 4, 5, 6으로 순위가 갈렸으니까 6위는 떨어지고 그냥 4등과 5등이 와일드카드 경기에 바로 붙는 거냐? 그렇죠. 요 해석이 지금 리그 규정상으로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거 나중에 항의하는 팀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5등 팀 입장에서는 6등 팀이랑 한 게임 더 해야 된다면 이거는 똑같이 세 팀이 승률이 같은데 4위한테 너무 유리하다. 여기는 한 게임 더 하고 4등 1승을 갖고 가는 거는 지나친 어드밴티지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 6위 팀은 아니 승률이 같은데 우리가 한 게임도 못 해보고 탈락하는 건 말이 되냐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이 팽팽하게 맞붙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타이브레이크 경기를 만든 취지를 고려하면 타이브레이크를 한 게임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순서는 좀 따져봤어요. 지금 만약에 현재 순위대로 두산, SSG, KT가 모두 공동 4등이 된다. 그러면 세 팀 간의 다승, 다득점, 전년도 순위 결정을 하는데 세 팀 간 전적에서는 두산이 18승이고 SSG가 17승, 그리고 KT가 12승이어서 두산이 앞서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지금 녹화 시점 기준으로 오늘 저녁에 경기가 하나 있잖아요. 두산 SSG가. 예. 네. 여기서 SSG가 이긴다 하더라도 똑같이 18승이지만 다득점에서 두산이 좀 앞서요. 두산이 이제 그 세티간 다득점에서 197점이어서 SSG가 오늘 경기 이제 녹화 기준 오늘 경기에서 한 30대 0으로 이기기 전에는 두산이 4, 5, 6 공동일 때는 가장 유리하다. 이런 게 결정이 있습니다. 다만 4등이 세 팀일 때가 아니라 4등이 두 팀인 경우도 있잖아요. 6등이 하나 떨어지고 4등이 두 팀 있다. 그러면 상대 전적에서 앞서는 팀이 1승 안고 홈 경기 어드밴티지를 갖고 가는 거잖아요. 두산은 KT에 앞서는 대신 SSG에 뒤져요. 상대 전적에서. SSG는 두산에 앞서고 SSG, KT가 8승 8패로 맞서는데 양팀 간 다득점에서 SSG가 87점, KT가 92점으로 KT가 앞서는데 세 팀이 지금 싹 맞물려 있어서 이 부분도
흥미진진하다. 예, 이용균 기자 이거 엄청 찾아봤네요. 이거 숫자가 다 제가 나오네요. 숫자 다 따져봤습니다. 아, 이게 한 뭐- 경기 한 경기 뒤져가면서 네, 어디서- 몇 득점 몇 득점 몇 득점 몇 어디 득점 계산했습니다. 특정 구단에서 의뢰받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럴 리가요. 예. 제가 특정 구단에게 의뢰를 했으면 했지. 어제 김광현 선수가 얘기했거든요. 공식으로 이렇게 다 하는 인터뷰를 마치고 나면서 네. 뭔가 지금 이게 혹시 성지순례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김광현 선수가 농담으로 우리 타이브레이크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이랬거든요. 그래서 타이브레이크까지 가면은 뭐 나올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저희가 했었어요. 언제까지 마지막 등판이냐, 등판이 이제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를 농담처럼 진짜 했었거든요. 그러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김광현 선수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이거는 나중에 이게 혹시나 성지순례라던가 이런 걸로 또 거론이 되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타이브레이크 가면은 김광현이 나오는 순서네요. 그렇죠, 그렇죠. 오. 타이브레이크.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여운을 남기고 일단 다음 순서를 기약하죠. 예. 예. 아유 오늘 김하진 기자 삼성 네. 이야기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